자, Solving Problems by Searching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Uninformed Search라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그리고 균일 비용 검색, 균일 비용 탐색, 반복 심화 검색, 심화 탐색 뭐 등등 이런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Informed Searc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Informed Search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Uninformed Search라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정보 없는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의 정보가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initial state, 이런 초기 상태, 그 다음에 코스트에 대한 비용 정의도 했고요. 그리고 전이 상태에 대한 정의도 했고요.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액션에 대한 정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 문제 정의 이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제 Informed Search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Informed Search예요. 즉, 문제 정의 이외에 우리가 어떤 난리지를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난리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선 우선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Best First Search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최선을 먼저 탐색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펑션 f를 정의합니다. 펑션 f를 정의할 거고요. 이 펑션 f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 확장의 트리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Best First Search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Uniform Cost Search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Uniform Cost Search가 우리가 뭐였냐면, 어떤 가중치, 즉 경로마다의 코스트, 우리는 이거를 이제 스텝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텝 코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스텝 코스트를 가장 좋게 하는 경로를 따라서 탐색을 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유니폼 코스트 서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12호에서 출발해서 부카레스트까지 가고 싶어요. 얘를 이제 트리로 그려보면 12호를 출발해서 립니쿠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파가라스로 갈 수 있고, 파가라스에서 부카레스트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립니쿠에서는 피테스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부카레스트로 갈 수 있었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너비 우선 탐색으로 우리가 탐색을 해 나간다면, 1번 12호를 출발해서 2번 립니쿠를 거쳤다가 3번 파가라스 갔다가 4번 피테스티 갔다가 5번 부카레스트 도착. 자, 이렇게 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부카레스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각각에 대한 스텝 코스트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는 99였고요. 여기는 211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는 경로 비용은 310이 되죠. 그런데 실제 가장 짧은 코스트는, 최적의 길은 여기서 이렇게 12호를 출발해서 립니쿠를 거쳐서 피테스트를 갔다가 부카레스트를 가는
이 경로예요. 이 경로를 다 더해보면 198에 278이 되네요. 278로 최적의 경로를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색을 하는 게 너비우선 탐색이었는데, 유니폼 코스트 서치는 뭐였냐면, 가장 적은 경로를 먼저 탐색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스택 코스트가 80이에요. CBU에서 립니쿨을 가는 것보다 파가라스를 가는 게 더 경로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CBU에서 립니쿨을 갑니다. 그럼 80이죠?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이제 P테스트예요. 97이죠, 스택 코스트가.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여기는 177이에요, 코스트가. 그런데 여기 99짜리가 있으니까 99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면 부카레스트 도착했는데 211 더하면 310이라는 코스트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310,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지만 310이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경로가 아직 남아있어요. 177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칸 더, 여기가 스택 코스트가 101이고 한 칸 더 갔더니 부카레스트에 도착했고 최종 코스트가 278이 됐어요. 310보다 얘가 더 코스트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경로가 최적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니폼 코스트 서치의 탐색 전략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적의 경로, 가장 짧은 경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유니폼 코스트 서치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니폼 코스트 서치에서는 이 코스트를 뭐라 그랬냐면 GN으로 정의를 했어요. 현재 출발지로부터 N 노드까지 왔을 때의 코스트를 우리가 GN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CBU를 출발해서 쭉 가고 있는데 코스트 P테스트라고 한다면 이 코스트는 80 더하기 97 이렇게 왔으니까 80 더하기 97 하면 17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라는 펑션을 정의해서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서 이 유니폼 코스트 서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 펄스 서치에서는 유니폼 코스트 서치에서 사용했던 G 대신에 어떤 펑션을 사용하냐면 F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G 대신에 F라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코스트 서치는 G가 최적이 되는 경로를 따라가서 탐색을 해 나갔다면 이 베스트 펄스 서치는 펑션 F가 가장 최적이 되는 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장 최소가 되겠죠. 길을 탐색하는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따라서 탐색을 해 나가는 게 베스트 펄스 서치예요. 자, 이 베스트 펄스 서치에서는 근데 이 F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폼드 서치잖아요. 인폼드 서치예요. 자, 뭐가 주어지냐면 이 HN이라는 펑션이 H라는 함수가 주어집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휴리스틱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휴리스틱. 즉 어떤 의미냐면 휴리스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경험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일종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노드 N부터 특정 노드 N부터 골 스테이트까지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부카레스트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 N부터 골 스테이트까지를 갈 수 있는 가장 적은 경로 비용에 대한 실제 경로 비용이 아니라 estimated, 추정치라는 거예요. 추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스트 펄스 서치에서는 이 f라는 펑션을 항상 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로를 쫓아서 탐색을 해 나가는 거고, 이 f에 어떤 펑션을 사용하냐면 이 h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디 베스트 서치하고 베스트 펄스 서치하고 A 스타 서치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문제예요. 요 지도 그림은 루마니아 지도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라드를 출발을 해서 부카레스트까지 가는 최적 경로를 탐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건 우리가 informed search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가적인 정보가 이제 문제 정의 외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가적인 정보가 어떤 거냐 하면, 자, 요 옆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부가적인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하면 부카레스트로부터 출발해서 각각의 도시까지의 직선 거리가 주어졌어요. 직선 거리예요. 자, 보면 파가라스에서 부카레스트까지 실제 코스트는 211이에요. 211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이 추정치, 직선 거리니까 실제하고는 다르죠. 실제로는 파가라스에서 부카레스트까지 211km인데 직선 거리로 그냥 추정했을 때 파가라스에서 부카레스트까지가 176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리하고는 다른 우리가 일종의 추정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이 정보가 주어졌어요. 이런 지식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앞서의 정의에 따른다면 이런 부가적인 지식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검색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예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탐욕적 최우선 탐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탐욕적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nformed searc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전과 달리 우리는 뭘 쫓아가냐면 FN을 최소로 하는 경로를 탐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에서의 FN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휴리스틱 펑션 H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F의 특정 노드의 F 값은 함수는 H 값하고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 H 펑션은 뭐냐면 N으로부터 골까지의 추정 비용입니다. 추정치예요. 자, 우리가 앞서 하고 있는 루마니아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까지 탐색하는 이 문제에서는 직선 거리를 우리는 추정치로 잡았어요. 직선 거리를 추정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는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가냐 하면 가장 가까운 골을 가지고 있는 노드부터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의한 추정치 HN은 골까지의 직선 거리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골까지의 직선 거리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FN은 HN을 사용을 해요. 즉, 이 휴리스틱 펑션의 값과 우리가 이제 베스트 퍼스트 서치에서 탐색을 해 나가는 방법인 FN 함수의 값과는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드를 탐색해 나가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골에서 가까운 순서로, 즉 골과 가까운 순서대로 확장을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 이제 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아라드를 출발을 해서 부카레스트까지 가는 게 우리의 문제고요. 그리고 옆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n 펑션에 대한 추정치죠. 추정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에서는 fn은 hn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hn을 따라서만 이제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아라드를 출발을 합니다.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까지의 직선 거리는 366이에요. 그죠? 자, 보면 이렇게 366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라드에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죠. 아라드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시비우와 티미소아라 그리고 제린드 세 개의 도시예요. 자, 여기 있는 아라드에서 제린드로 갈 수도 있고요. 시비우로 갈 수도 있고 티미소아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도시 중에 어디를 선택하냐? FN은 HN하고 같다 그랬어요. 즉, 우선 첫 번째, CBU가 가지고 있는 부카레스트까지의 직선 거리, HN, 휴리스틱 펑션의 값은 뭐냐면, CBU가 이쪽에 있죠. 253이네요. 자, 253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티미소아라는 부카레스트까지의 직선 거리, H 펑션을, 휴리스틱 펑션을 사용하는 추정치는 티미소아라 329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린드는 374입니다. 자, 그러면 추정치가 각각 253, 329, 374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우리는 가장 최소로 하는, HN을 가장 최소로 하는 경로를 탐색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최소가 여기죠. 12U예요. 그러니까 이제 12U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2U에서 갈 수 있는 곳은 4개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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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아라드로 가는 이렇게 4군데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아라드, 파라가스 이렇게 4군데를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HM 펑션의 값을 적어보면 아라드는 366이고요. 파가라스는 176이고요. 그리고 오라데아는 380이고 림니쿠는 193이에요. 자, 이렇게 또 hn 펑션의 값이 주어졌어요. hn은 fn과 동일한 거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노드를 탐색을 하겠어요? 가장 적은 파가라스를 탐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파가라스를 탐색을 해 나갑니다. 자, 그랬더니 파가라스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부카레스트와 CBU 두 군데를 갈 수 있어요. CBU로 가면 253이고 부카레스트로 가면 0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에서 탐색하는 경로는 아라드, CBU를 거쳐서 파가라스를 거쳐서 부카레스트까지 가는 이 경로를 찾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에서는 HN을 최소로 하는, 이 문제에선 이제 HN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최소로 하는 경로를 탐색해 나가게 됩니다. 탐색해 나가는 거예요. 자, HN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FN으로 정의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FN을 최소로 하는 거를 탐색해 나가는 거고 FN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HN으로 정의를 했어요. 즉 휴리스틱 펑션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이제 탐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탐욕적이냐 하면 무조건 골까지의 골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만 탐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 욕심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에 그리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는 FN을 최소로 하는 경로를 탐색해 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완전하냐? 완전성이 보장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예제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하시를 출발해서 파가라스까지 가는 이 경로를 탐색하고 싶어요.
그럼 이 경로로 보면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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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만 해요. 그죠? 이거 길 하나밖에 없어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f라는 펑션을 따라서 쫓아가잖아요. f는 휴리스틱 펑션으로만 정의되어 있고, 이 휴리스틱 펑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골까지의 직선 거리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직선 거리하고 요 직선 거리하고 요 직선 거리로 본다면 가장 가까운 게 얘예요. 그죠? 그 다음이 얘일 거고 그 다음이 얘가 가까울 거예요. 자, 이하시를 출발해서 파가라스로 가고 싶은데 직선 거리가 가장 짧은 게 여기서 갈 수 있는, 이하시에서 갈 수 있는 님트라고 이 도시하고 둘 중에 얘가 더 직선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드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 노드로 가라 그럽니다. 여기 와서 어디로 가야 되지 봤더니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이하시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하시로 옵니다. 이하시에서 또 탐색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더 가까운 게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를 다시 갑니다. 갈 수 있는 데가 또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하시로 다시 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에서는 완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복잡도나 공간적인 복잡도가 비고에 비해 m승으로 정의됩니다. b는 최대 브랜치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m은 이 트리의 깊이로 정의를 했어요. 브랜치에 대한 이 트리 깊이 승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성능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좋은 휴리스틱 펑션을 쓰는 겁니다. 좋은 휴리스틱 펑션을 쓰면 탐색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탐색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좋은 휴리스틱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좋은 휴리스틱 펑션을 정의하면 드라마틱한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복잡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모든 노드에 대한 노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에다가 모든 노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지만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예시에서도 아라드를 출발을 해서 부카레스트까지 도착하는데 최적길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돌아가는 길을 찾았잖아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최적인데 이 다른 쪽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만큼 이제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스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타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퍼스트 서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아까 살펴본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는 이전에 탐색했던 경로를 고려합니다. 이전에 탐색했던 경로를 고려하는데 이미 익스펜시브한 비싼 비용을 치른 경로들은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살펴본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 펑션으로 hn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A스타는 f 펑션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g와 h의 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h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추정치예요. 추정치입니다. 노드 n부터 골까지의 최소 경로에 대한 추정치로 hn을 정의를 했고요.
G 펑션은 우리가 앞서 유니폼 코스트 서치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현재까지의 경로 비용이에요. 현재까지의 경로 비용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는 이 n까지 도달하는 데의 코스트, 그리고 H는 n부터 골까지에 대한 추정치. 결국 F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G 펑션과 H 펑션의 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A스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F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탐색 비용과 거기에 앞으로 갈 탐색에 들 추정치까지를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탐색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앞서 그리드 베스트 퍼스트 서치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상 FN을 최소로 해나가는 경로를 탐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A스타라는 방법이 아주 유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탐색해 나가는 건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휴리스틱 펑션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 펑션의 값들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특정 노드에서 골까지의 직선 거리로 우리는 휴리스틱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자, 아라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이 fn 펑션은 어떻게 정의됐냐면 gn 플러스 휴리스틱 펑션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드에선 현재까지의 누적 경로 비용은 0이에요. 아직 탐색을 시작 안 했으니까. 그리고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까지의 휴리스틱 펑션의 값은 366입니다. 얘를 더해서 366인 거고요. 아라드에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데 갈 수 있는 곳은 제린드하고 시비우하고 티미소아라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자, 세 군데로 확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f 펑션의 값을 구합니다. 우선 시비우로 갔을 때 12우까지 아라드에서 12우까지의 직선 거리는 코스트는 140이에요. 그리고 12우에서 부카레스트까지의 직선 거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리스틱 펑션의 추정치 값은 253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393이에요. 그리고 티미소아라 같은 경우에는 아라드에서 티미소아라까지의 실제 거리 G 펑션의 값 118에다가 이 휴리스틱 펑션의 추정치 값 329에서 447이고요. 제린두는 75 더하기 374에서 449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거는 12우 393이겠죠? 자, 그럼 12우를 확장을 합니다. 자, 12우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라드, 여기 이렇게 네 군데예요. 자, 마찬가지로 12우에서 다시 아라드로 가게 된다면 12우까지 경로 비용이 얼마였어요? 140이었잖아요. 여기까지가 140이었어요. 거기에다 140에다가 12우에서 아라드로 다시 가는 경로 비용 140 더하면 280이 되고요.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까지의 추정치 366입니다. 그래 더하면은 총 f 펑션의 값은 646이 되고요. 여기에서 파가라스로 가게 되면 140 더하기 12우에서 파가라스까지의 실제 스텝 코스트 99, 140에다 99 더해서 239가 됐고요. 그리고 파가라스에서 골까지의 f 펑션의 값 176 더하면 41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라데아하고 림니쿠도 구해보면 각각 671, 413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f 펑션의 값이 작은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A스타의 기본적인 전략이니까. 자, f 펑션이 가장 작은 것 여기 림니쿠입니다. 413으로 가장 적죠. 그럼 림니쿠를 이제 확장을 해 나갑니다. 자, 림니쿠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다시 12호로 돌아가는 것, PTST로 가는 것,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 이렇게 세 개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드에서 12호까지의 스텝 코스트가 140이었고요.
그리고 시비우에서 림니쿠까지의 스텝 코스트가 80이었네요. 자, 그래서 아라드에서 시비우를 거쳐서 림니쿠까지 오는데 총 소요된 경로 비용은 140 더하기 80해서 220입니다. 거기에다가 크라이오바로 가게 되면 여기서 림니쿠에서 크라이오바까지 146 더하면은 366이 되고, 그리고 P테스트로 가게 되면 G펑션의 값은 317, CBU로 다시 가게 되면 80 더해서 300이 됩니다. 거기에다 각각 H펑션의 값, 크라이오발은 H펑션의 값이 160이에요. 자, 그리고 P테스트는 100이고 CBU는 253입니다. 그래서 각각 더하면 이 림니쿠에서 크라이오바로 가게 되면 거기서의 F 펑션의 값은 526이 되고요. P테스트는 417, 그리고 CBU는 55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작은 애는 우리가 물론 여기서는 417에 P테스트로 가는 게 가장 작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 탐색했던 것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거는 현재 파가라스예요. 그러면 파가라스를 다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작은 거를 가장 먼저 탐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가라스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가라스를 확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F 펑션의 값은 CBU로 가는 거 591, 부카레스트로 가는 거 450. 자, 부카레스트로 도착을 했네요. 450이라는 경로 비용으로 부카레스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린 아직 450보다 골에 도착하긴 했지만, 비록 골에 도착하긴 했지만 450보다 작은 경로 비용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남아 있어요. 여기 P테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P테스트를 더 한 번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테스트를 하게 되면 각각 부카레스트, 크라이오바, 그리고 림니쿠로 갈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F 펑션의 값을 구해보면 부카레스트 418, 크라이오바 615, 림니쿠 607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여기에 아라드를 출발해서 시비우를 거쳐서 파가라스, 부카레스트 해서 450이라는 경로 비용으로 부카레스트에 도착을 했지만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더 짧은 최저의 비용으로 부카레스트에 갈 수 있는 경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A스타가 어떤 경로를 발견하게 되냐면 아라드, 시비우, 림니쿠를 거쳐서 P테스트를 거쳐서 부카레스트까지 가는 이러한 경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는 이 F 펑션의 값으로 단순히 휴리스틱 펑션 H만을 사용하지만 이 A스타라는 탐색 방법은 F의 펑션으로 현재까지의 사용된 경로 비용, 거기에다가 휴리스틱 펑션에 대한 추정치까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A스타 탐색을 해 나가긴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이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A스타라는 이 탐색 방법론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탐색 방법론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A스타의 옵티멀리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타는 최적성이 보장돼 있어요. 최적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적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적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옵티멀리티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이 휴리스틱 펑션이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어드미서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을 하면 허용 가능성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어드미서블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H 펑션을 사용하는데 휴리스틱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휴리스틱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 휴리스틱 펑션은 추정치잖아요. 실제의 비용이 아니라 추정치예요. 근데 이 추정치인데 이 추정치가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과대 추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대 추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예제로 들면 예를 들어 이 도시에서 부카레스트까지의 실제 스텝 코스트가 85예요. 8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h 펑션으로 직선거리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추정치로 직선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직선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80이에요. 실제로 스텝 코스트는 85인데 G로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C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동을 하는데 부카레스트까지 이동하는 스텝 코스트가 85입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의 휴리스틱 펑션의 값은 80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추정치로 80을 정했어요. 실제 경로 85보다는 작죠. 즉 적절하게 추정되었다.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대 추정되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이 아니라 뭐 100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경로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실제로 탐색한 경로 비용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과대 추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스타에서의 이 휴리스틱 이 펑션은 어드미서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대 추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H스타 N이라는 이 펑션은 N으로부터의 어떤 실제 코스트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 도시로부터 이 도시까지의 실제 코스트 85가 되겠죠. 85보다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한 휴리스틱 펑션은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반드시 A스타의 최적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직선거리는 절대 과대 추정될 리가 없죠. 아무리 길이 잘나 있어도 직선거리보다는 당연히 같거나 멀거나 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라는 거는 절대 과대 추정될 수 없는 휴리스틱 펑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직선거리라는 휴리스틱 펑션은 어드미서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 펑션이 어드미서블하면 트리 탐색의 경우에서는 A스타는 항상 최적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시스턴트한 일관성인데요.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은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이 휴리스틱 펑션이 일관성을 보장한다면 컨시스턴트 하다면은 그래프 탐색하는 데 있어서의 최적성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탐색에 있어 최적성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휴리스틱 펑션이 컨시스턴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모든 노드 n에 대해서 모든 후행자 후행자 N'이 있어요. 즉 N'은 N으로부터 확장될 수 있는 노드라는 거예요. 뭐 N'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N'들이 있는데 어떤 액션 A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N'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컨시스턴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H 펑션의 n이니까 n으로부터 골까지의 추정치예요. 그죠? 추정치고 요거는 n'부터 골까지의 추정치예요. 자, n'은 n의 다음 노드죠. 자, 다음 확장된 다음 노드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실제 스텝 코스트 n으로부터 n'까지 가는 실제의 스텝 코스트를 더한 것보다 n의 추정치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옆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림으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n으로부터 n'을 확장할 수 있어요. n 다음 노드가 이제 n'인 거예요. 그리고 n으로부터 골까지의 휴리스틱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휴리스틱 값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n'으로부터 이 g까지의 또 휴리스틱 값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n으로부터 n'까지 가는 실제 스텝 코스트가 있겠죠. 스텝 코스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 hn은 노드 n에 대한 휴리스틱 펑션은 이 두 개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우리가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변에다가 제가 번호를 붙일게요. 1, 2, 3번은 항상 하나의 변은 다른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작잖아요. 그래야 삼각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한 변은 다른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작거나 같을 수도 없네요. 항상 작게 돼요. 그죠? 1번은 2 더하기 3번보다 작고요. 2번 변은 1 더하기 3번보다 작아요. 3번은 1 더하기 2번보다 작고요. 이게 이제 삼각형의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휴리스틱 펑션도 실제 노드 n에서의 휴리스틱 펑션은 반드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노드의 휴리스틱 펑션과 실제 스텝 코스트를 합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컨시스턴트한 휴리스틱 펑션의 조건이에요. 이거를 만족해야지만 그래프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A라는 방법이 항상 최적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A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완전성을 보장하냐? 네,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가 존재할 경우 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복잡도나 공간적인 복잡도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하게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 대한 복잡도도 메모리에다 탐색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공간 복잡도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 시간적인 복잡도나 공간적인 복잡도를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브랜치의 m승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 브랜치의 개수 그리고 m은 깊이, 트리의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브랜치의 m승만큼 요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A스타도 탐색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해요.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리디 베스트 퍼스트 서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휴리스틱 펑션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휴리스틱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적인 복잡도, 공간적인 복잡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적성을 보장할 수 있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최적성을 A스타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드미서블 해야 된다. 어드미서블 해야 된다라는 허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에 있어서는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 일관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적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휴리스틱 펑션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최적성이 보장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스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공간적인 복잡도나 시간적인 복잡도가 높긴 하지만 휴리스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완전성과 최적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A스타라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리커시브 베스트 퍼스트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A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A스타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스타 자체가 확장되는 모든 노드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리커시브 베스트 퍼스트 서치는 메모리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메모리를 줄이냐면 우리가 flimit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flimit에 제한을 두고 그 값에 따라서 f값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에 예제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아라드에서 이제 확장을 합니다. 아라드에서 확장을 하는데요. 아라드는 초기 비용은 366이었죠. 우리가 f라는 펑션은 g 플러스 h로 정의가 되니까요. 여기서는 g는 0이었고 h가 366이었어요. 그래서 366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CPU가 됩니다. CPU가 393이고 그 다음에 티미소아라가 447이고 제린드가 449예요. 그런데 CPU로 393짜리 CPU를 확장을 하는데 위에 447이 있잖아요. 이 세 개의 노드 중에 두 번째로 좋은 해의 값을 flimit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447을 flimit으로 제한을 하게 돼요. 그리고 CPU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라드하고 파라가스하고 오라데아하고 립니쿠 이렇게 네 군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립니쿠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립니쿠는 실제 립니쿠에서의 F 비용은 413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두 번째로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요 파가라스잖아요. 그죠? 파가라스를 F 리밋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군데로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이 PTST 417이에요. 그죠? 자, 이때 417보다는 415가 낫기 때문에 더 좋은 경로잖아요. 그래서 파가라스를 이제 확장을 할 차례입니다.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에이스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때 확장을 할 때, 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노드가 붙어 있었는데, 그 노드들을 지워버리고,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드의 값이 417이었잖아요. 417을 이 위로 땡겨와서, 요 립니쿠의 값을 417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세 개에 대한 내용은 이 노드는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게 돼요. 그러면 메모리가 요렇게 세 개 노드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삭제를 한다라는 건 메모리의 사용 공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파가라스를 확장하는데 파가라스의 이 두 번째 솔루션의 가장 좋은 두 번째 솔루션은 417이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얘로 flimit 값이 업데이트 되고 파가라스를 확장을 합니다. 파가라스는 갈 수 있는 곳이 시비우와 부카레스트 이 두 군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갈 수 있는 두 군데 노드 중에 더 좋았던 부카레스트 목적지에 대한 450을 이 위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지우고요. 그리고 아까 탐색을 해 나가던 립니쿠 밀차를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갑니다. 여기서의 값은 PTST 그리고 또 부카레스트 갈 수 있는 요 418로 최종 경로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서 부카레스트까지의 최적의 경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확장을 할 때 모든 노드를 다 펼쳐 놓는 게 아니라 일부 탐색을 해 나가면서 노드들을 삭제해서 이렇게 위에 부모 노드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사용되는 메모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리커시브 베스트 퍼스트 서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휴리스틱의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아까 A스타가 시간적인 복잡도나 공간적인 복잡도, 공간적인 복잡도는 생략하도록 하죠. 시간적인 복잡도가 익스포넨셜하게 굉장히 증가한다 그랬어요. A스타 뿐만 아니라 그리디 베스트 펄스 서치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적인 복잡도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 그랬습니다. 공간적인 복잡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하는 게 휴리스틱 펑션
휴리스틱 펑션을 어떻게 잘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A퍼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A퍼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A퍼즐에서 휴리스틱 펑션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휴리스틱 펑션은 어떤 펑션이냐면 잘못 놓여진 타일의 개수, 잘못된 타일 개수를 가지고 휴리스틱 펑션을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휴리스틱 펑션은 현재 상태에서의 전체 맨하탄 디스턴스를 가지고 휴리스틱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전체 타일에 대한 맨하탄 거리를 가지고 휴리스틱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맨하탄 디스턴스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스타트 스테이트고 얘가 골 스테이트잖아요. 자, 지금 얘를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첫 번째 휴리스틱 펑션 잘못된 타일의 개수는 자, 1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얘 잘못됐죠. 2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얘도 잘못됐어요. 3도 잘못됐고 4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잘못됐고 5도 잘못됐고 6도 잘못됐고 7도 잘못됐고 8도 잘못됐어요. 결국 잘못된 타일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입니다. 8개가 돼요. 근데 이 맨하탄 디스턴스는 뭐냐면 잘못됐을 때, 타일이 잘못됐을 때 해당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움직임 수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타일이 여기 있어요. 근데 원래 1번 타일이 있어야 될 공간은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1번 타일을 몇 번 움직여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겨야 이 타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 타일에 대한 맨하탄 디스턴스는 3이에요. 자, 2번 타일은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2번이 있어야 되죠? 이쪽으로 이제 한 칸만 옮기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맨하탄 디스턴스는 1이에요. 3번은 이쪽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3번 타일은 1, 2 두 번이면 갈 수 있죠. 자, 2고요. 4도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면 4번 제자리로 올 수 있어요. 둘. 자, 이런 식으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잘못된 타일이 원래 올바른 위치로 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최소의 횟수를 가지고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했을 때 자, 1번 타일은 3칸 움직여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2번 타일은 한 번, 3번 타일은 두 번, 4번 타일 두 번, 5번 두 번, 6번 3번, 7번 3번, 8번 2번. 자, 결국 이렇게 이 경로들 값을 다 더하면 18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휴리스틱 펑션 H1이라는 휴리스틱 펑션 잘못된 타일의 개수는 8로 값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휴리스틱 펑션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한 휴리스틱 펑션 같은 경우에는 18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휴리스틱 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A퍼즐을 풀기 위해서 두 가지 휴리스틱 펑션을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이 휴리스틱 펑션이 실제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뎁스가 이제 2, 4, 6, 8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건 타일을 이제 두 번 움직였을 때, 즉 뎁스가 2일 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 뎁스가 4일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니셜 스테이트,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골까지 두 뎁스 만에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움직이고 이렇게 두 번 움직였더니 골 스테이트가 되더라. 이렇게 4번 움직였더니 골 스테이트가 되더라. 6번 움직였더니 골 스테이트 되더라.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 시작되는 상황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작했을 때 2번, 4번, 6번, 8번, 최대 24번까지 움직여서 골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 실제
서치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노드가 만들어지냐, 노드들의 만들어지는 개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휴리스틱 펑션, 그냥 잘못된 타일 개수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휴리스틱 펑션, 얘는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을 했을 때, 자, 뎁스가 2일 때 6개의 노드가 만들어졌대요. H1 휴리스틱 펑션을 사용했을 때. H2를 사용했을 때도 6개가 만들어졌대요. 처음엔 비슷해요. 근데 한 뎁스가 10까지 갔을 때만 비교를 해도 이 잘못된 타일 개수의 휴리스틱 펑션을 사용했을 때는 93개의 노드가 만들어졌고, 이 H2,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했을 때는 39개가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최대 24까지의 뎁스를 가지고 있는 트리를 만들었을 때 잘못된 타일 개수를 사용을 하면 약 4만 개 정도의 노드가 만들어졌는데, H2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했을 때는 약 1600개 정도의 노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휴리스틱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A스타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휴리스틱 펑션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대 추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대 추정하면 안 되죠. 어드미서블 해야 돼요. 어드미서블 해야 됩니다. 어드미서블 해야 되는데 이 어드미서블 하다는 조건 하에서 값이 큰 값을 가지고 있는 휴리스틱 펑션이 H1은 최대값이 8이잖아요. 가장 많이 잘못됐을 때 타일의 개수니까 가장 많이 잘못된 타일이라고 해봐야 8개예요. 그런데 H2는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하니까 이 8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휴리스틱 펑션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더 큰 값을, 더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검색 성능을, 탐색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리스틱 펑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A스타가 시간적인 복잡도나 공간적인 복잡도가 높긴 하지만 어떻게 휴리스틱 펑션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uninformed search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informed search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uninformed search라는 건 우리가 주어진 문제 정의 외에 어떠한 정보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informed search는 문제 정의 이외에 플러스 어떤 추가적인 난리지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uninformed search에서는 우리가 다뤄봤던 게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을 기반으로 해서 균일 비용 탐색이라든가 반복 심화 탐색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informed search에서는 best first search, 즉 무슨 얘기냐면 이 f 펑션을 최적으로 하는 값을 탐색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드 베스트 퍼스트 서치와 A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드 베스트 퍼스트 서치 같은 경우에는 f 펑션으로 이 휴리스틱 펑션의 값을 그대로 사용했고, A스타는 f 펑션의 값으로 현재까지의 경로 가중치, 경로 코스트, 거기에다가 휴리스틱 펑션의 값을 가지고 f 펑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A스타는 굉장히 효율적인 최적해를 발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H 펑션을, 휴리스틱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검색의 성능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와 이번주 2시간에 걸쳐서 서치라는, 탐색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탐색을 가지고 에이전트가 효과적으로 경로를 찾아가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